まもなく非常に激しい雨が予想されます。また雨だって。ようやく晴れたのかな。 도쿄는 언젠가부터 끊임없이 비가 내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뜩 흐려진 도시의 풍경을 안타까워한 한 소녀가 맑은 날씨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은 그 기도에 응답하며 맑은 날씨를 내려주었습니다. 대신 언젠가는 그녀를 제물로 삼아 하늘 위로 데려간다는 조건과 함께 말이죠. 天気の巫女には悲しい運命があっての。 이처럼 날씨 아이는 인간과 하늘 사이에 맺어진 오래된 규약이 존재해 왔다는 신화적인 색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작품의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도쿄는 바다에 잠기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 도시였음에도 수백 년 동안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억지로 맑은 날씨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작품이 내세우고 있는 세계관의 독특한 점이죠. 이런 독특한 세계관이 만들어진 데에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항상 언급하는 문제,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거대 재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そういうものがこう、破壊されて散らばっているっていうのが、あ、ここは自分の町であった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自分はここにいたかもしれない、ここで生まれ育った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気持ちにまっすぐつながりましたね。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신은 도쿄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할 수 있었다는 죄책감. 그 거대한 죄책감은 일상의 환상성에 전착해오던 신카이 마코토로 하여금 재난 3부작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난의 피해를 잊어가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이 어떤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도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일상은 사실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날씨 아이 속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도쿄는 원래 물에 잠겼어야 마땅한 곳임에도 아직까지 멀쩡한 이유는 800년이 넘도록 누군가를 계속 희생양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라는, 즉 당신들은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아 이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꽤나 파격적인 사회 비판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신카이 마코토는 이러한 비판의식을 담아내기 위해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 구조를 짜놓았습니다. 끊임없이 비가 내려서 세상의 물에 잠긴다는 홍수 신화 모티프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 등을 통해 널리 전승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홍수 신화는 통상적으로 도덕적 타락에 대한 경고를 담는 한편, 현재 인류는 홍수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노아의 후손이므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태어난 특별한 존재라는 자기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이념적인 기능도 동반하죠. 때문에 이러한 홍수 신화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정상적인 상태로 바라봅니다. 신께서 내리신 거대 고난을 극복해내고 얻은 것이 바로 현재의 세상이니 당연히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현재 상태가 우리가 유지해야 할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기 구조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하늘에서 엄벌이 내려와 잠시 비정상의 상태로 들어갔었으나 선지자의 대비로 정상의 상태를 회복한 다음에는 우리 후손들이 도덕을 지키며 그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모든 신화는 결국 현재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갖춰졌는지를 설명하고 그 질서의 정당함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면화시켜서 지금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당연히 비정상을 극복한 상태를 현재로 제시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기존 신화의 구조를 이해하다 보면 날씨 아이가 굉장히 독특한 선택을 했다는 점이 보이게 됩니다. 東京のあの辺はさ、もともと海だったんだよ。だからまあ元に戻っただけだわ。 바로 보편적인 홍수 신화와는 정반대로 홍수가 일어난 상태를 정상의 범주에 놓고 있다는 점이 말이죠. 작품의 세계관에 따르면 날씨가 맑아진 상태는 누군가를 제물로 바쳐서 얻어낸 인위적이고 이기적인 풍족함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적인 안락함을 끝내고 도쿄를 다시 물에 잠기게 만드는 것이 원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날씨 아이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독특한 방식에 대해 일본의 신화학자 오키타 미즈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전통적인 홍수 신화의 구조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형태라고 말이죠. ひなさんと引き換えに空は晴れたんだ。みんな何も知らないでこんなのってない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카이 마코토는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이후로 자신이 도쿄에서 누리고 있는 안락함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그는 너의 이름은에서도 과거의 재난을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있는 도쿄의 풍경을 이렇게 쓸쓸하고 비정한 분위기로 그려냈었죠. 어쩌면 그는 도쿄에게 남일처럼만 여겨져왔던 거대한 재난을 영화에서나마 간접적으로 겪어보게 만들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도쿄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일상에서 빌려난 재난 피해자들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재 질서를 긍정하는 기존 신화의 구조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대도시만 안락하게 살아가는 현재 방식에는 문제가 있으니 기존 신화의 전개대로 홍수를 이겨낸 다음 맑은 날씨를 회복하는 그런 문제없는 도쿄의 모습은 그려내기가 힘들었던 것이겠죠. まあ気にすんなよ青年。世界なんてさどうせもともと狂ってんだから。 그래서 날씨아이는 신화의 구조를 정반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이야기인 신화의 문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도 했기에 날씨아이가 내린 그 파격적인 결론에 많은 사람들이 호불호를 느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이처럼 신화를 기반으로 작품을 바라보면 기존에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관점으로 작품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은 일본의 신화학자 오키타 미즈오가 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신화에서 시작되었다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도서에서 오키타 미즈오는 날씨아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홍수신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변주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또한 정반대의 구조로 뒤집어 놓고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하늘나라에 속하는 존재였던 선녀가 잠시 땅에 묶여 있다가 나무꾼이 숨겨놓았던 날개옷을 되찾으면서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구조를 날씨아이는 하늘과 땅의 위치를 정반대로 바꿔서 새로운 버전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귀멸의 칼날에서 귀살대와 혈기가 대립을 하는 이유를 인도네시아 신화에서 진격의 거인에서 유미르가 세상의 기원으로 등장하는 이유를 북유럽 신화에서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지금도 수많은 대중문화 작품들이 신화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이유는 가장 보편적인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의 비법이 바로 신화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거나 작품을 더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신화에서 시작되었다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